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성입니다. 얼어붙었던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뛰어올랐고 이 때문에 우리 증시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개장 후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가 1.1%, 코스닥도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선현물에서 매수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독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3%나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1.1%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 신한지주도 1.5%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 5.2% 급등 중이고요. SK텔레콤 2.7%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4.3에서 4.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0.8% 소폭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0.3% 비교적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가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LG가 2.5%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창구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SK에너지가 1.4%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태양광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역시 원전주의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오늘 2.5%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환은행, 기업은행 나란히 3.5에서 2.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은행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아차가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네요. 0.6% 내리고 있습니다. KTNG는 현재 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보합권이고요. LG생활건강이 2.4%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2.8%, 삼성엔지니어링이 3%, 아모레퍼시픽, GS건설 나란히 1.1에서 1.4%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1, 2, 3가 나란히 1.4에서 2.8%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스터디는 0.4%, 포스코 ICT는 0.4에서 1.3%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프 신소재가 2.1% 오르고 있고요. 다음이 1.3%, 네오이스게임스가 2.9% 급등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 태광, 그리고 CJ홈쇼핑, 성광밴드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 SNC가 3.8%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1.7%, 에이스디지텍 역시 1.7%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 GS홈쇼핑, BHI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강보합권에 오늘장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LK가 0.5% 오르고 있고요. 신화인터텍이 5.9%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괜찮고요. 코스닥 시장 만만치 않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부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1% 넘게 튀어오르면서 우리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후반부까지 이 힘이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개장 초 20일 이동평균선이 걸려있는 1620선을 돌파한 이후에 1620선 중반대까지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대내외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급등세로 마감한 것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외국인들은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6% 상승한 162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늘려갔는데요. 1.2% 상승한 51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장가보다 급등하면서 또 높은 위치에서 오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지금 최현정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기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개인이 많이 팔았어요. 네,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했습니다. 외국인들이 3,706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3,77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은 오늘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39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꽤 매수를 했습니다. 장중에는 5천 계약 이상을 순 매수하기도 했는데 지금 집계 상황을 보니까 한 4,500계약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1,000억 원 넘게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순 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 아주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떤가요? 네, 팔던 외국인들이 사자세로 전환했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데요. 현재는 기관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넘어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10억 원가량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이 41억 원, 개인 역시 8억 원 정도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대형주들이 크게 사랑을 받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관련 호재가 넘어왔었고 그리고 또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면서 은행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의약품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대형주가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LG 디스플레이 등 대형 IT주가 상승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금융주 강세 소식에 KB금융과 신한지주 등 국내 은행주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금융업종 역시 2.4%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발표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조지아주 버크 카운티에 건설한 새 원자력 발전소에 정부가 8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보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1979년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섬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에 30년 만에 원전 건설입니다. 모건 코리아가 10% 급등했고요. 보성 파워텍, 우리기술, 한정기술 등도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인 데 따른 영향으로 오늘 국내 은행주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KB금융이 5% 급등했고요. 신한지주와 기업은행, 우리금융 등도 1% 이상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정부가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발표에 힘입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시범 사업자 선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인포피아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인성정보 역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케어 시범 서비스에 삼성전자 컨소시엄과 LG전자 컨소시엄이 참여해 최종 사업자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스마트케어 서비스는 원격으로 만성질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관리 모니터링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네, 최근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를 클라우드 컴퓨팅의 해로 지목하면서 투심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기반 업체인 클로넷이 오늘로서 벌써 사흘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국 선수단의 선전으로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중개업체인 나우콤 역시 사흘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2.7% 상승했습니다. 네, 올림픽 중계권을 놓고 참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에 대한 네티즌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우리 선수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오늘 금메달을 딴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케어 관련주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인포피아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엔텍이 감자 후 재개된 거래에서 이틀째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지난해 11월 이엔텍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김영식 보통주 20주를
동일 주식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정지된 매매 거래는 어제 다시 재개됐고요.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만, 아직까지 휴장이네요. 홍콩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나라가 바로 일본 증시거든요. 2% 넘게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는데, 일본 증시 흐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국과 대만이 춘제 연휴로 오늘도 휴장한 가운데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가 오늘 2%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후장을 마쳤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보다 2.72%나 급등했습니다. 1,306포인트로 오후장을 마쳤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어제 발표된 뉴욕 제조업 지수가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오늘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홍콩 증시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지수가 1% 이상, 홍콩 H지수는 2%대의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주 증시도 광산주와 은행주의 강세로 오늘 2%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웨스팩의 실적 호재가 지속되면서 은행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원 50전 내린 1146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각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또 환율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40원 선 초반까지 내려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원 50전 하락한 1146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점차 낙폭을 키워가면서 1140원 초반까지 내려앉았고요. 오후 들어서는 1141원과 1143원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뉴욕 증시의 상승 마감과 유로존 리스크 완화로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호조는 국내 주식시장에도 훈풍으로 작용하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편 역의 세력은 간간히 달러를 사들이면서 환율 하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다 남유럽발 재정 악화 우려도 줄어들면서 유로화가 반등했고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무게를 실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환율이 더 내려갔네요. 9원 30전 정도 하락했습니다. 1142원 20전에 마감이 됐고요. 다른 주요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1.6%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627포인트를 찍었고요. 코스닥은 1.2% 상승하면서 5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처음부터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했거든요.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단번에 1630선에 근접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호전으로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미국 증시의 상승 소식에 급등세로 출발했습니다. 개정도 잠시 오름폭이 줄어들며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폭을 꾸준히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어 코스피 지수는 21선도 여유 있게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3,700억 원가량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은 장 막판 매수로 조폭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6.38포인트 상승한 1627.43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30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전기술, 한전 KPS 등이 상승했고 STX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STX그룹주들은 부진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가 78만 원에 바짝 다가섰고 신한지주와 KB금융 등 은행주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여섯째 상승하며 510선 중반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소식에 오름세로 출발한 후 코스피 지수와 흐름을 같이 하며 오름폭을 꾸준히 늘려갔습니다. 개인의 매수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대응했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6.21포인트 상승한 515.16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먼저 수급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일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현물에서 모두 매수를 기록했는데 선물 쪽에서도 꽤 많은 양을 매수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3,700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였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4천 계약 이상 매수를 보이며 지수 상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해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외국인은 운수장비와 화학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매도하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의 매도세를 보였지만 어제와 오늘은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이 시중은행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지만 시장은 새로운 악재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며 오히려 본격적인 긴축의 시장인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로 약세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달러 인덱스는 80 정도를 상회하고 있지만 남유럽 국가의 CDS 프리미엄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유럽 국가의 디폴트 우려가 한 단계 완화되고 있어 기존 악재 시장 영향력은 낮아질 것으로 보여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의 규모에 따라 지수의 반등의 폭도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또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오늘 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호전으로 강세 시현했습니다. 2월 뉴욕 제조업 지수와 주택 관련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제약주인 머크의 실적 개선과 유럽 시장에서 영국 대형은행인 바클레이즈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큰 폭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EU 재무장관은 그리스에 대해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요구한 후 한 달 후 이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EU의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로화가 급등하고 달러와 약세에 따른 상품주와 바클레이즈 실적 개선에 따른 은행주가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밤 미국 FOMC 미팅을 비롯해 1월 수입 물가지수, 1월 주택 착공 건수, 1월 건축 허가, 1월 산업 생산 등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표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단기적인 수급의 불균형으로 반등이 제한받던 코스피 지수가 돌아온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21선을 단번에 회복하며 1630선에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지속된 중국 긴축과 미국의 출구 전략, 또 유럽 위기 등의 악재에 대한 내성을 쌓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펀더멘털로 이동하면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 규모에 따라 반등의 폭도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세적인 매수 전환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과 금융업종의 흐름에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전기전자 그리고 또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라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2만 2천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3월에는 전국에서 2만 2,739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월보다 4,286가구가 많고 작년 3월에 비해선 11,458가구나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18가구로 모처럼 증가세를 보였으며 경기 5,080가구, 인천 1,233가구, 지방광역시 6,045가구 등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의 택지개발 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330만 제곱미터 이상 신도시급은 지구지정 이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정책사업은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증권과 보험업계에서도 사회이사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협회에서 은행 사회이사제 모범 규준을 갖고 보험사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 모범 규준을 2월 말이나 3월 중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권업계의 사회이사제도 운영 실태를 현재 파악 중이며 이를 토대로 모범 규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사와 보험사는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만큼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며 저축은행의 경우 자발적으로 동참하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발전 등 녹색 산업 및 신성장 동력 분야와 관련된 국가 기술 자격이 신설되고 산업 수요가 낮아진 일부 기초 사무 분야 IT 자격증은 민간 공인 자격으로 전환됩니다. 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는 현행 556종목에 이르는 국가기술 자격을 2012년까지 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수요가 낮아진 워드 프로세서 2, 3급 등 기초 사무 분야 IT 자격은 국가기술 자격에서 제외되고 점진적으로 민간 공인 자격으로 바뀝니다. 반면 태양광 발전, LED, 기상 감정 등 녹색 산업 신성장 동력 분야와 관련된 자격이 신설됩니다. 노동부는 해당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며 법령 개정과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3년 뒤에나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은행권이 오는 4월부터 대기업 그룹사들을 시작으로 기업 옥석 가리기에 나섭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그룹사들의 지난해 재무제표가 나오면 금융권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곳을 주채무계열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채권단은 4월부터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불합격된 그룹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게 됩니다. 채권단은 특히 부채 비율 위주로 평가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유동성 지표와 앞으로의 영업 전망 등 비재무적 요소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한 그런 증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규모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재차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 내일 투자에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